전기차 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중에서 전기차만 놓고 보면 성적표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성적표는 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이오닉 5하고 EV6, 기아는 그렇죠. EV6 딱 그 네. 정도잖아요. 전용 플랫폼으로는. 그렇죠. 작년에는 사실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올해의 상 수상을 굉장히 휩쓸었죠. 올해의 차 뭐 이런 거. 올해의 차 이런 걸로.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상들인데 작년 하반기 때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 예.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게 판매 대수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차는 좋다라고 많이 칭찬을 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까보면은 판매 대수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정말로 잘 팔리는 거 맞아? 약간 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네. 뭐 글로벌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품성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게 좀 입증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합산 기준으로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전기차만이 아니면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네. 10%를 넘어서면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 메이커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이었었는데 테슬라, 기아, 포드, 현대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 합산으로도 종합 2위고 기아 단독으로도 2위를 했었고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게 되면 포드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가긴 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합산 기준으로는 또 2위 메이커고 하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이젠 포드나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이제는 점점 뺏어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경쟁력 있는 EV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에 비견할 만한 모델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현재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게 또 현대차의 EGMP 기반의 신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들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이제 한둘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폭스바겐 뭐 ID4도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장에 나와서 시장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아이오닉 5랑 EV6가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가성비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다른 메이커들보다 전기차를 더 잘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잘 만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현대기아차의 이게 첫 번째 전기차가 아니죠. 첫 번째 전기차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 이 기존의 코나 EV라든지 예. 아니면 니로 EV라든지 뭐 그 이전에 뭐 소울 EV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모델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오랫동안 생산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폭스바겐이 굉장히 이제는 뭐 자동차 시장에서 평판이 높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디젤 게이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별다른 투자를 안 했었던 회사고요. 늦었죠. 예.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뒤늦게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MEB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선 네. 시장에 진입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떤 차량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해보고 그리고 설계를 완성도를 높여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펙 그리고 어떤 것들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이 만들어본 경험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 분명히 좀 우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EGMP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800V 고전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800V 고전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전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장 부품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뭐 110V, 220V 쓸 때 뭐 똑같은 그 회로를 가지고 쓸 수 없는 것처럼 네. 고전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압이 세지면서 손실되는 전류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 효율성도 좋아지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지만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부품들을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네.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EGMP 기반의 신차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전 속도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제 모델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은 거죠. 이번에 아이오닉 6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전비라고 하는 네. 1kW당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는 가장 전비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또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기본인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전비. 그러니까 한번 완충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 충전 속도,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성,
뭐 그리고 안에 배터리 안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선 다른 이제 전자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역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 갔을 때 그쵸. 여기 있는 코드다 차에다가 코드 꽂아갖고 뭐 이렇게 쓰고. 예. 네, 그런 거죠. 제가 네. 기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고급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전기차 많이 팔수록 그러면 마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안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는 전기차가 워낙 이제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뭐 수익성이 높은 모델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이젠 미래 시장은 결국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장이 재편이 될 거고요. 지금 시장에 선전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메이커가 나중에도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좀 미래를 본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당장은 돈을 버는 거는 내연기관차 모델에서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네요. 뭐 배터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 있고. 코스트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사시는데 네. 원가 절감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원체 또 이제 고가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IRA라고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근데 여기서 미국 땅에서 마지막까지 조립된 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차들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전용 공장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시간이 25년 완공이든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생산까지 되려면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여기 지금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IRA가 생각보다 간단한 법안이 아닌 게 세부적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맞추기 쉬운 조건이고요. 다 유닛들만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하면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조립만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차 사실 미국 내에도 조립 공장이 이미 있거든요. 네. 뭐 알라바마에도 있고 조지아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장도 증설을 할 거고 뭐 그거를 맞추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배터리 원자재의 원산지 유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또 안 준다. 네. 뭐 그리고 배터리 파츠의 최종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또 보조금을 안 준다.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면은 가격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세단 차종 같은 경우에는 55,000달러 미만, 그리고 SUV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8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들이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더 고가거든요. 네. 근데 5만 달러면은 사실은 뭐 지금 6천만 원, 6,500만 원인데 전기차들 중에서는 이 가격 레인지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고급차 브랜드들은 당연히 뭐 넘고요. 5만 달러 미만으로 차를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스 브랜드들 중에서도 그 선을 또 넘는 차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가격 조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또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뭐냐면은 구매자의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는 15만 달러. 네. 그리고 부부 이제는 부부 합산.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30만 달러. 뭐 이제는 외벌이일 경우는 22만 5천 달러. 이하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세단은 지금 5만 전기차를 5천 달러야. 사시는 분들, 예. 지금 전기차를 사시는 얼리 어답터 분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또 의외로 높죠? 높습니다. 예. 예, 높기 때문에 이 15만 달러 이상이 되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미국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못 되고 하고 나니까 도대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테슬라 고객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고가 차량이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모델 Y가 뭐 말이 매스 모델이지 뭐 국내에서 뭐 상위 트림 가면 9천만 원 이렇게 받는 차인데 예. 절대 싸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소득 조건도 안 돼.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싸.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거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은 이젠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과거에 이제 디트로이트 3사들 이런 애들이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돼서 오히려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당연히 좀 코스트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도 못 보죠. 지금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면은
달러 조건, 환율도 굉장히 조건이 좋겠다. 네. 거기에서 버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 기껏해야 7,500달러 받으려고 갔는데 막상 소비자들 받지도 못해. 이러면은 이게 정말 이익이 맞냐라는 게 일단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한 게 맞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을 눌러야 되죠. 네. 그래서 가격 캡을 씌워가지고 가격을 누르고 그리고 시장에 푸는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을 또 줄이는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게 미국에다 현지 생산을 즉각적으로 한다 해서 바로 이익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 진짜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매스 브랜드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가가 낮아야 돼요. 이게 수혜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승용차 세단 기준으로 55,000달러 이하 차량. 그쵸. 네. 그 정도로 낮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일반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차를 만들 경우에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소득수는 높지 않은 사람들 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를 만들어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매스 브랜드 메이커들한테 상당히 또 우호적인 유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네. EV6나 아이오닉 5에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됐죠. 이제 앞으로 못 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품 위주로 이제 가져가서 뭐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에서 그쪽에서 뭐 조립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 뭐 생산 라인 일부를 좀 개조를 하겠다 네.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가요? 발등에 불이 맞긴 맞는데 네. 그걸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네. 미흡할 수 있는데 현재 경쟁 구도상 내년도로 갔었을 때 미국 내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수 차량 자체가 극도로 적어집니다. 지금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기차 차종의 약 70% 정도가 보조금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가 되면 한 90% 정도가 탈락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연소득 뭐 이런 거 기준 때문에 다 뭐 가격 조건, 연속 조건, 뭐 배터리 원산지 조건 다 하다 보면은 못 빼고 하다 보면은 90%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이제 네. 사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해도 이제 GM이나 뭐 이제 포드에서 차량을 많이 내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머 EV라든지 네. 그건 엄청 비쌀 테고요. 당연히 엄청 비싸죠. 네. 뭐 리릭 같은 것도 나왔죠. 이거는 뭐 캐딜락 기반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또 엄청 비싸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격 조건이 굉장히 엄청난 장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코스트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다들 단가 높게 받아도 지금 수익성이 나냐 마냐인데 가격이 낮추러가니까. 근데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적자를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딜레마네. 잘 알려진 뭐 루시드 같은 모터 예. 자동차에서도 그것도 고급차고. 엄청 고급차죠. 예. 뭐 다 비쌉니다. 싼 차가 없어요. 사실 전기차가 네네.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해서 좀 싸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액면 그대로의 가격이 싼 차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네. 본질은 2025년 가서 전용 네. 공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완공이 되면은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뭐 현지에서 다 생산체를 갖추면은 네.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시점에 특히나 환율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네. 원달러 환율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보조금을 안 받아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이득이다 지금은 라는 게 일단은 생각이에요. 아예 보조금을 안 받고 안 받더라도 한국에서 실어 날라서 나도 지금은 이득입니다. 그게 환율이 좋으니까. 워낙 환율이 좋아서. 근데 그것도 뭐 미국 사람들이 구매를 이제 저울질할 때 네. 보조금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 우위와 열위를 결정을 할 텐데 네. 그러기에는 비교 상대방이 되는 차량도 어차피 못 받는다. 보조금에서 탈락이 되고 네. 또 자기네 소득 수준이 높아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애매한 거죠. 나는 15만 달러 정도 연소득이 나오고 있는 네. 좀 부유한 개인이고 네. 세컨카로 전기차를 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난 어차피 보조금 원래 못 받는데 뭐 이게 보조금 받든 못 받든 상관이 없겠죠.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는 이렇게 죄어나가지고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기아차 난리 났다. 이거는 약간 너무 좀 과민 반응이었던 과민 걸까요?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는 이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과민 반응인데 네. 이제는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한국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국가적인 그렇죠, 전략적인 일자리도 차원에서 그렇고 뭐 그렇죠. 다, 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뭐 이제 GDP도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갖고 와라라는 거니까 네. 이런 압박이 계속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파는 게 이득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계속 압박을 하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이슈인 거고요. 다만 이젠 현대기아차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한국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선적을 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타격은 아닌 걸로 현재는 보입니다. 선택 옵션이 충분히 있다. 있는 셈이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또 이제 국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 안에서는 막 호들갑 떨고 그쵸. 난리 났다. 미국한테 막 뒤통수 맞았다.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은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저희는 가만히 어떻게든 가는 것보단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참 이게 되게 복잡하구나.